유튜브에 자기 개발 채널이나 좋은 강연들을 올리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며 알고리즘으로 조던 피터슨의 강연들이 뜨는데요. 한순간에 유튜브의 거물이 된 조던 피터슨,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자기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의 강연과 책을 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면 강연은 정말 왜 그가 칭송받는지 알 수 있지만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법칙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좀 뻔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 삶에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에 관련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피터팬의 내용을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피터팬에서 팬은 모든 것들이 신이란 뜻입니다. 피터팬은 나이를 먹지 않는 마법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들도 피터팬처럼 마법적인 존재인데 나중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잠재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터팬 속에 피터팬 말고 다른 등장인물도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후크 선장입니다. 후크 선장의 특징은 첫째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손이 하나 잘려나가서 갈고리를 걸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억압적인 폭군입니다. 셋째로 혼돈의 용이 항상 쫓아다닙니다. 넷째로 뱃속에 시계를 집어삼킨 악어가 그의 주위를 배회합니다. 그 악어는 시간의 상징인데 후크 선장은 시간의 상징인 악어에게 팔과 다리를 뺏겼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시간이 우리의 일부를 점차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후크 선장은 잠재력이 있던 어린아이 때와는 달리 손과 팔을 잃은 채 죽을 때까지 혼돈의 용에게 쫓긴다는 이 사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억압적인 폭군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터팬은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후크 선장을 보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희생해서 후크 선장과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는 것을 회피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터팬은 결국 네버랜드에 모인 길 잃은 소년들의 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버랜드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길 잃은 소년의 왕이 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피터팬은 여자와도 진정한 관계도 포기합니다. 웬디라는 소녀의 얘기인데, 웬디는 영국 런던에 사는 보수적인 중산층 소녀입니다. 그녀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피터팬은 현실에 사는 웬디 대신 팅커벨에 만족해 버립니다. 팅커벨은 존재하지도 않는 마치 2D 여자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피터팬은 어른이 되길 피해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틀어박혀 진정한 여자와의 관계도 포기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성숙한다는 것에는 어린 시절의 잠재력이라는 것을 희생하고 대신에 현실의 프레임 안에 확고하게 실현된 어떤 한 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어른이 되고 성숙해져야 하는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들이 그걸 원하든 아니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무엇이든 스스로 그 한계를 결정하든 우리에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우리의 한계를 외면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 40살에 당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사회에서 피터팬과 같이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어려움 없이 어른이 되는 것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루는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계속 쌓여 결국 그것을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희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차피 희생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무엇을 희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잠재적이며 정말 낮은 해상도의 존재이며 그러다가 우리가 커가면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적어도 구체적인 뭔가가 되어간다. 우리가 구체적인 뭔가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라는 내용의 강연이었다. 이 강연에서 알 수 있듯 조던 피터슨은 젊은이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합니다. 그가 10에서 20대 젊은 남성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그가 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내일의 나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A라는 아이는 공부의 달인이고 B라는 아이는 축구의 황제이고 C라는 아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업의 소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로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누리며 성공에 점차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명한 유명 인사들이 마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적 수치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만 명 중에 1명꼴로 나오는 재능의 소유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캐나다라는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옆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 없듯이 당신은 5,100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에 의해 당신의 재능은 별로라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잘 아는 비평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비평가는 우리의 소소한 노력들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립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밑바닥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이면 내면의 비평가들은 현실보다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가혹한 비평가의 말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세운 건 긍정적 망상입니다. 긍정적 망상이란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어서 망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암울하고 비참한 삶의 철학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을 알려줍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늘 당신의 노력과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라. 어떤 상황에서나 부정적인 말만을 내뱉는 존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평가가 너보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의미 없는 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화를 내라.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 법칙은 조던 피터슨이 한층 더 유명해진 이후이기도 하며 수많은 악플러들을 만들어내기도 한 말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미국의 한 TV쇼에서 한 여성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인 책임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의 핵심이라 하시는데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고 살아도 지구온난화와 같이 집단 책임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조던 피터슨은 저는 근본적으로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경험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개인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야 구성원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한 개인이 집단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 말의 요지는 자기 방조차 정리 못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상설이에요. 이 대화를 들으면 알 수 있듯이 방 청소부터 하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사이비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자신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기에 법칙은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져라. 법칙 8. 언제나 진실말을 말해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의도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세상을 조작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비열한 책략이며 거짓 선동이라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뒤틀린 욕망으로 옳지 않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목표는 지나친 단순화와 왜곡을 낳기도 합니다. 즉, 모호한 목표는 평온한 마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해 계획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목표를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하면 더 빠르게 약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결과는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은 점점 쌓여 세상을 어지럽히며 세상을 왜곡시킵니다.
세상의 개인과 현실, 혹은 사회와 현실 간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인해 발생한 낙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낙원이 있어야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으며, 진실만이 있는 세상은 서로에게 알리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며, 이 또한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